자, 그러면 제6장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전문적인 원조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전문적인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길 바라고 사회복지사의 실천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전문적인 원조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까지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관계 개념에서 문제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라포라고도 합니다. 라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일치되는 상태를 라포라고 합니다. 비엔스텍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클라이언트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사이의 태도와 감정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포 형상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진실한 관심과 도우려는 열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문적 원조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발전시키며 정직한 의사소통을 촉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문적 원조 관계의 특징은 첫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인정되고 합의된 목적 근거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원조 관계는 합의한 목적이 달성되면 종결을 하여야 됩니다. 셋째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권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권위로 클라이언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됩니다. 또한 통제된 관계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원조 방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로 합니다. 또 전문적 원조 관계 형성의 이 관계에서 전문적 원조 관계 형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 과정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는 역량 강화와 행동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들게끔 하여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클라이언트는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또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강하게 됩니다. 크게 두 번째, 전문적인 원조 관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원조 관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기능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다르게 전문적인 원조관계에서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가 형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원조관계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되며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 첫째, 타인에 대한 관심 실천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즉 존중은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며 클라이언트의 삶과 욕구에 대해서 조건 없이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에 존중한다는 것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과 사회적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를 심판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말합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도입입니다. 감정의 이입, 즉 공감을 타인과 일치되는 느낌의 과정으로 타인의 생각, 느낌, 경험, 환경 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정이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성실성, 또한 진실성과 일치성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올바른 자신의 인식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 요소는 헌신과 의무입니다. 전문적 원조관계에서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신뢰성과 일관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헌신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의무는 자신의 문제와 상황, 대처 방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야 되며 또한 정해진 면접 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의무는 정해진 면접 시간을 준수해주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유지하고 원조 과정의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권위와 권한입니다. 권위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이 사회복지사에게 유임한 권한입니다. 또한 권위는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기능을 통한 제도적인 측면과 정보와 조언을 구함으로써 부여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개방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원조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클라이언트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 표현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반응에 따라 자기 개방의 양과 형태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문화적인 민감성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문화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없이 클라이언트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그 문화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원칙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제시한 복지 실천의 관계 원칙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계 원칙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유형 또는 범주로서의 처우받기보다는 한 개인으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클라이언트의 욕구입니다. 이러한 관계 원칙은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로 개별화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의도적인 감정 표현 원칙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기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공감적인 이해와 반응을 받으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죠. 이는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에 관계없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용의 관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심판이나 비판을 받고 싶지 않는 욕구를 클라이언트는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심판적 태도로서 관계 원칙을 적용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관계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자기 결정에 대한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끝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에 자신에 관한 비밀이 지켜지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밀 보장 관계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관계 원칙의 첫 번째는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람은 어떤 유형 또는 범주로 취급되기보다는 한 개인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란 모든 사람은 개별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서 각 사람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해주고 또 원조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사나 개인마다 다른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보편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인 독특한 자질과 차이점을 지닌 사람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도움의 요청사항에 객관적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활용해야 될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욕구, 문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보조를 맞추어서 의사소통을 할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환경을 이해하고 관여하며 클라이언트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의도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자신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자 하는 욕구입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이란 클라이언트가 비난받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사회복지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스트레스나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계기가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되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사회복지사의 경청을 통해서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긴장하지 않고 허용적인 태도로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해석하거나 비현실적인 보장과 성급한 판단이나 약속 등으로 클라이언트를 안심시키거나 기쁘게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된 정서적 관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자기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 공감과 이해와 반응을 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감정의 의미를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인 동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통제적 정서 관여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 표현을 경청하고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감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에서 표면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면에서 잠재된 내용의 성격을 파악하여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 원조 목적과 자기인식을 통제되게 조정되는 정서적 반응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면접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인 인정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의 장점과 단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포함하여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가치관을 차이를 극복해내야 될 것입니다. 또 수용과 동의하는 것과 같이 차이를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수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 부족, 또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 능력의 부족, 사회복지사의 편견과 선입견, 사회복지사가 보증할 수 없으면서 말로만 안심시키는 재보증,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모호할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할 때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자신의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비난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이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의 발생에 그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사회복지사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법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대한 무관심이나 거부가 아니며 클라이언트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비심판적 태도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하며 비심판적인 태도를 전달하는데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클라이언트는 자기 결정을 해야 될 여섯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와 대안 중에 결정하도록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결정의 예외 상황은 지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따라 제한, 자신이나 타인에 의한 위험할 때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규정과 기능에 따라 자기결정이 제한되어 있을 때 자기결정의 예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사회복지사들은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자기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자원을 개발하여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밀 보장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관한 사적인 정보나 비밀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밀 보장 원칙이죠. 전문적인 원조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 개인 목적 외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무이며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소중히 다뤄진다는 느낄 때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신뢰하게 되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밀 보장을 위한 정보는 첫째는 자연적인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클라이언트 명예가 훼손되거나 신용을 잃거나 상처를 받거나 슬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속에 의한 비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것이죠. 또 위탁 혹은 신뢰에 의한 비밀입니다. 타인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을 것을 사전에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비밀 보장을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밀 보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회의나 슈퍼비전의 목적으로 기관 내외부의 다른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나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하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클라이언트의 보호자의 자료 공개나 정보 요청을 할 경우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나 안전을 위한 위협할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전문적 원조 관계의 영향 요인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 긍정적인 원조 관계의 형성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과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원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용, 감정이입, 진실성 등을 통하여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성격적 특성의 클라이언트에게 지배적으로 행동하거나 거듭되는 실수로 클라이언트가 원조관계의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한 후에도 사회복지사의 바쁜 업무 때문에 원조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사는 원조관계의 형성의 장애 요인을 인식하고 이를 잘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원조관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과 이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 사회적인 측면의 차이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성별, 연령, 인종, 문화 등 차이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거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불신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불신하여서 시험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불신하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원조해야 될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서 지속해서 참여하도록 전화하거나 가정 방문을 하는 등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전의입니다.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과거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과 같은 다른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반응을 말합니다. 과잉 일반화나 왜곡된 인지와 관련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개입, 과거에 초점을 둔 개입, 정신내적 과정에 심도 있게 분석하는 개입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동시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서 지속해서 참여하도록 전화하거나 가정 방문을 하는 등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전입니다. 역전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과거 어떤 시점에 인물과 관계로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역전이는 사회복지사의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약속에 늦거나 잊어버리는 것, 또 적대감을 느끼게 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 면접을 계속 일찍 끝내거나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또 역전이의 반응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중관계입니다. 원조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사회 서비스 제공자라는 전문가 역할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객관성,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이중관계를 경계해야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비자발성입니다.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체제를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므로 교육 과정에서 불만과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를 자극하는 반응이나 직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양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성찰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저항입니다. 저항은 클라이언트가 개인 목표와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것, 즉 원조 관계에서 변화를 방해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저항의 원인은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원하면서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양가 감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서비스 개입의 본질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오해인 것입니다. 또 인식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두려움에서 오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전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적인 원조관계의 영향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6장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